푸른 카벙클의 모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친구 셜록 홈즈를 방문해 성탄 인사를 건네려 했다. 그는 자주색 가운을 입고 소파에 길게 누워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파이프 거리가 손이 닿는 곳에 있었고, 근처에는 방금 전까지 면밀히 살핀 듯한 구겨진 아침 신문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 소파 옆 나무 의자 등받이 귀퉁이에는 몹시 낡고 볼품없는 중산모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여기저기 닳고 갈라져 아주 꾀죄죄한 모습이었다. 의자 위에는 돋보기와 겸자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모자를 조사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걸어둔 것이 분명했다. 바쁜 모양이군. 내가 말했다.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전혀 아닐세. 내 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와서 기쁜걸. 사안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낡은 모자를 툭 가리켰다. 하지만 이 물건에는 흥미롭고 심지어 교훈적이기까지 한 구석이 껴 있다네.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에 손을 녹였다. 날카로운 서리가 내린 탓에 창문에는 얼음 결정이 두껍게 서려 있었다. 내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모자에도 어떤 끔찍한 사연이 얽혀 있는 모양이군. 내가 말했다. 어떤 수수께끼를 풀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단서 같은 것 말이야. 아니야. 범죄는 아니네. 셜록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좁은 지역에 400만 명의 인간이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기발하고 사소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은 인간 집단 속에서는 온갖 사건의 조합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범죄는 아니더라도 기괴하고 놀라운 작은 문제들이 제시되곤 한다네. 우리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 그렇고 말고. 내가 대답했다. 내가 기록한 최근 6사건 중 3건은 법적인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 정확하네. 아이린 애들러의 서류를 되찾으려 했던 일이나 메리 서덜랜드 양의 기묘한 사건, 그리고 입술 뒤틀린 사나이의 모험을 말하는 거겠지. 자, 이번에 이 사소한 문제도 그와 같은 무해한 부류에 속할 거라고 확신하네. 자네도 제복 안내원 피터슨을 알지? 알고 있네. 이 전리품을 가져온 게 바로 그 친구라네. 그의 모자인가? 아니, 그가 주운 걸세. 주인은 누군지 몰라. 자네가 이 물건을 단순히 망가진 모자가 아니라 하나의 지적인 문제로 봐주었으면 좋겠군. 우선 이 물건이 여기 오게 된 경위부터 말해주지.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주 살이 잘 오른 거위 한 마리와 함께 도착했네. 아마 그 거위는 지금쯤 피터슨네 집 벽난로 앞에서 맛있게 구워지고 있겠지. 사건은 이렇다네. 크리스마스 새벽 4시경, 자네도 알다시피 아주 정직한 친구인 피터슨이 작은 파티를 마치고 토트넘 코트로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 가스등 불빛 아래서 보니까 약간 비틀거리며 어깨에 하얀 거위를 메고 걷는 키가 큰 남자가 앞에 가고 있었다더군. 그 낯선 남자가 구지 스트리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건달 무리와 시비가 붙었네. 건달 중 한 놈이 남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렸고, 남자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그만 뒤에 있던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지. 피터슨은 그 남자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유리창을 깼다는 사실에 당황한 데다 제복을 입은 관리 같은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본 남자는 거위를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렸네. 토트넘 코트로드 뒤편의 미로 같은 골목 안으로 사라져버린 거지. 건달들도 피터슨이 나타나자 도망쳤고, 결국 피터슨은 싸움터에 남겨진 이 망가진 모자와 아주 훌륭한 크리스마스 거위를 손에 넣게 된 걸세.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었겠지. 이복의 친구,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네. 거위의 왼쪽 다리에는 헨리 베이커 부인에게라고 적힌 작은 카드가 묶여 있었고, 모자 안감에도 HB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이긴 하네. 하지만 이 런던 시내에 베이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이고, 헨리 베이커만 해도 수백 명이니 그중 한 명을 찾아 물건을 돌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피터슨은 어떻게 했나? 크리스마스 아침에 모자와 거위를 모두 나에게 가져왔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흥미를 느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거위는 오늘 아침까지 보관했네만 날씨가 춥긴 해도 더 늦기 전에 먹는 게 낫겠다는 징후가 보이더군.
그래서 거인은 그 운명을 다하기 위해 발견자의 집으로 갔고 나는 크리스마스 만찬을 잃어버린 이름 모를 신사의 모자만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네. 광고를 내지는 않았던가. 아무 소식도 없었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나? 우리가 연역해낼 수 있는 만큼뿐이지. 이 모자로 말인가? 정확하네. 농담이겠지. 이 낡고 망가진 펠트 모자에서 대체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건가? 여기 돋보기가 있네. 자네도 내 방식을 알지 않나? 이 물건을 썼던 사람의 개성에 대해 자네라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나? 나는 그 너덜너덜한 물건을 손에 들고 다소 침울하게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흔한 둥근 모양의 평범한 검은색 모자였지만 몹시 딱딱하고 낡아 있었다. 안감은 붉은 실크였으나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제조사의 이름은 없었지만 홈즈의 말대로 한쪽에 HB라는 이니셜이 휘갈겨 써 있었다. 챙에는 모자 고정끈을 끼우는 구멍이 있었지만 고무줄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 갈라지고 먼지가 수북했으며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다. 얼룩진 부분에 잉크를 칠해 가려보려 했던 흔적도 보였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친구에게 모자를 돌려주며 말했다. 아니야 왓슨. 자네는 모든 걸 보고 있네. 다만 자네는 본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데 실패하고 있을 뿐이야. 추론을 끌어내는데 너무 소심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부탁하네. 이 모자에서 대체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 말해주게. 그는 모자를 집어들더니 그 특유의 내성적인 태도로 뚫어지게 응시했다. 생각만큼 암시가 많지는 않군.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주 뚜렷한 추론 몇 가지와 적어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론 몇 가지는 있네. 이 남자가 고도의 지적 수준을 갖췄다는 건 겉보기에 아주 명백하고 지난 3년 동안은 꽤 부유했으나 지금은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는 것도 확실해. 예전에는 선견지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예전만 못한데 이는 도덕적 퇴보를 의미하네. 경제적 몰락과 맞물려 볼 때 술 같은 나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또한 그의 아내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도 이것으로 설명이 된다네. 이복의 홈즈.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자존심은 지키고 있어. 그는 내 항의를 무시하고 말을 계속했다. 그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고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며 운동 부족이 심각한 중년 남성이야. 최근 며칠 사이에 머리를 깎았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는 라임 크림을 바르지. 이것들이 이 모자에서 연역해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들이야. 아, 참고로 그자의 집에는 가스등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 홈즈, 자네 분명 농담하는 거지? 전혀 아니야. 내가 이렇게 결과까지 말해줬는데도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아직도 안 보인단 말인가. 내가 참 멍청한 모양이지만 자네 논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적이라는 건 어떻게 연역해냈나? 대답 대신 홈즈는 그 모자를 자신의 머리에 푹 눌렀었다. 모자는 그의 이마를 덮고 콧등까지 내려와 걸렸다. 이건 용량의 문제일세. 이렇게 큰 두개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 든 것도 많지 않겠나. 그럼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 모자는 3년 전 모델이야. 챙끝이 말려 올라간 이런 평평한 형태는 그때 유행했지. 최고급 품질이 모자야. 이 골문의 실크띠와 훌륭한 안감을 보게나. 3년 전에 이런 비싼 모자를 살 여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모자를 새로 사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몰락한 걸세. 그건 확실히 일리가 있군. 하지만 선견지명과 도덕적 퇴보는? 셜록 홈즈가 웃었다. 선견지명은 여기 있네. 그는 모자 고정용 단추와 고무줄 고리를 가리켰다. 이건 모자에 붙어 나오는 게 아니야. 남자가 따로 주문해서 달았다면 바람에 대비해 이런 예방 조치를 할 만큼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뜻이지. 하지만 고무줄이 끊어졌는데도 새로 갈아 끼울 생각을 하지 않은 걸 보면 예전보다 선견지명이 줄어든 게 분명하고 이는 곧 위지력이 약해졌다는 증거라네. 반면 펠트의 얼룩을 잉크로 칠해 가리려 한 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신호지. 그럴듯한 추론이군. 중년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최근에 머리를 깎았고 라임 크림을 쓴다는 점은 안감 아랫부분을 자세히 살피면 다 나오네. 돋보기를 갖다 대면 이발사의 가위로 깔끔하게 잘린 수많은 머리카락 끝부분이 보이지. 그것들은 다 끈적하게 뭉쳐있고 라임 크림 특유의 냄새가 난다네. 그리고 이 먼지를 보게. 이건 거리에 거친 회색 먼지가 아니라 집안에 푹신한 갈색 먼지야. 즉, 모자가 대부분 집안에 걸려 있었다는 소리지. 안쪽의 습기 자국은 땀을 아주 많이 흘렸다는 증거니 체력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고. 하지만 아내 말이야. 아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니. 이 모자는 몇 주 동안 솔질 한 번 안 한 상태야. 왓슨, 만약 자네가 모자에 먼지를 일주일치나 쌓아두고 외출하는데 자네 부인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는 자네 역시 아내의 사랑을 잃는 불행을 겪었다고 걱정할 걸세. 그냥 독신자일 수도 있잖아. 아니지, 그는 아내에게 줄 화해의 선물로 거위를 가져가던 중이었네. 거위 다리에 묶인 카드를 기억하게나. 자네는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군. 하지만 대체 집 안에 가스등이 안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건가? 촌농 얼룩이 한두 개라면 우연일 수 있네. 하지만 5개나 된다는 건 타오르는 양초와 자주 접촉한다는 뜻이지. 밤에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흘러내리는 양초를 든 채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어쨌든 가스등에서는 절대로 촌농이 떨어질 리 없으니까. 이제 만족하나? 아주 독창적이군. 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 말대로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외엔 아무 피해도 없는데 이 모든 게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지는군. 셜록 홈즈가 대답하려 입을 여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내원 피터슨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너무 놀라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거위입니다. 홈즈 선생님. 거위요. 그가 숨을 헐떡였다. 거위가 왜? 다시 살아나서 부엌창으로 날아가기라도 했나? 홈즈가 흥분한 피터슨의 얼굴을 잘 보려고 소파에서 몸을 틀었다.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 제 아내가 거위 모이주머니 안에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손바닥 한가운데를 보여주었다. 거기엔 콩알보다 조금 작지만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푸른 보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석은 어두운 손바닥 안에서 마치 전기 불꽃처럼 반짝이며 투명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